응? 저번 프린트. 당연하지. 쭉 다 포함되는 거야. 쭉 다 포함되는 거야. 고난도형이 쫙 정리해서 내가 프린트 줬으니까 그거를 이제 당분간 공부한다고 생각하면 돼. 당분간. 자, 볼게요. 오늘은 산화한원을 지났고 산염기, 산과 염기의 특성에 대해서 배우는 날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돼. 아우, 중요합니다. 이 산염기 가지고 2학기 중간고사의 가장 어려운 부분, 양적 관계라고 하는 그 부분이 만들어지거든. 이게 시작 지점이야. 그러니까 제대로 이해해야지 그 다음은 넘어갈 수 있겠지.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자, 산염기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산이 뭔데, 이렇게 필기 좀 하세요. 능동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해서 나한테 필요하다,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따로 정리해서 필기를 해야 돼요. 산이라고 하는 거는 주로는 이렇게 생긴 거야. 이걸 하! 이렇게 읽으면 되게 교양 없는 겁니다. 오케이? 얘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물에 녹아서 이온이 되면 H 플러스 수소 양이온과 A 마이너스 음이온 이렇게 나뉘어지는 물질 그 이전 상태를 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HA라고 얘기하자. 됐지? 됐죠? 영어에서 N이온이 뭐냐면 음이온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A, 요거 이니셜을 따서 이제 보통 A라고 표현합니다. 오케이? 이온이 될 놈 해서 A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제 A라는 물질이 있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대표적으로 A 대신에 HCl, 뭐 HBr, 뭐 H 두 개의 SO4 뭐 이런 것들 다 산이죠. 산성 물질 이렇게 생각하면 돼. 요거 염산, HCl 염산, 브로마 수소, 그다음에 황산 뭐 이런 식으로. 알겠니?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요. 자, 요런 거 산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염기는 보통 뭐라고 하냐면 BOH라고 합니다. BOH. 이거는 물에 녹으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 물에 녹아서 따로 분리돼서 움직일 수 있는 이런 물질을 얘기하는 거야. 산의 공통적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냐면 A는 다를 수 있어. 근데 모든 산이 요건 물에 녹아서 요걸 갖고 있거든. H 플러스. 이것 때문에 산의 성질이 나타나는 거. 그 다음에 염기 성질은 뭐니? 공통 요소는 이겁니다.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나는 거야. 미리 좀 알아둘래? 이 산의 성질을 나타내는 놈하고 염기 성질을 나타내는 놈 합하면 뭐가 되게요? 물이 됩니다. 물. 됐지? 이렇게 되는 반응은 뭐라고 하냐면 산의 성질도 없어지고 H 플러스 없어지니까 OH 마이너스 염기 성질도 없어져서 그냥 중성이 돼버리는 거지. 그지? 이걸 중화 반응이라고 얘기합니다. 중화 반응. 산과 염기 중화 반응. 이게 그 다음 주제고 여기서 양적 관계의 문제가 만들어집니다. 몇 개가 만났고 뭐 이런 걸 다 따져야 되는 그런 문제들이 만들어지고 멋있게 어려울 수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고, 일단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는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산과 염기 공통적 성질은 뭐 때문에 나타난다? 산의 성질은 H 플러스 때문에 나타나고요. 염기의 공통적 성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나타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그지? 그치? 자, 볼게요. 산의 성질, 레몬 생각하면 돼. 신맛, 됐지? 식초, 신맛, 오케이? 그 다음에, 과일의 신맛은 산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과일이 약산입니다. 약산성이 많습니다. 그 다음, 수용에 의해서 전류가 흐른다. 왜? 물에 녹으면 플러스 이온, 마이너스 이온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있지, 그지? 그러면 전극을 꽂아주면 얘들이 뭐야? 휘룩! 이렇게 이동한단 말이야. 됐니? 플러스 이온은 플러스 극과 마이너스 극 중에 어느 쪽으로 이동해? 마이너스 극 쪽으로 이동해. 반대쪽으로 이동하는 거야. 그지? 마이너스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할 거야. 자, 과학적으로 전류라고 하는 건 뭐냐 하면 전하를 가지고 있는 입자가 공간에서 이동하면 이걸 전류라고 합니다. 전류. 전하 입자의 공간 이동. 됐니? 우리가 보통 이렇게 전선에서 전류가 흐른다고 하는 건 뭐지? 금속 도선에 자유전자라는 마이너스 전하를 갖고 있는 입자가 전기력에 의해서, 힘에 의해서 슉 이동하는 게 이게 전류야. 그지? 근데 그것만이 전류가 아니고 물에 이런 이온들이 녹아 있는데 전극 꽂아줬을 때 얘들이 이동하는 것도 뭐다? 전류다. 오케이? 전기가 통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알겠지? 수용에서 전류가 흐른다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되고요. 세 번째,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다. 별표. 네 번째, 푸른 리트머스 종이를 붉게, 그래? 자, 붉게, 리트머스 종이 붉게, BTB 용액은 노랗게. 요거는 아주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냥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오케이?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고. 요거, 달걀 껍데기와 반응해서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다. 별표.
빨간 별표. 요 별표 두 개가 중요합니다. 이 페이지에서 가장 복잡하고 어려운 거라고 생각합니다. 됐니? 이제부터 이제 설명하기 시작하겠습니다. 제일 쉬운 거부터 얘기할게. 요 세 개 중에는 리트머스 종이라는 말 들어봤니? 리트머스 종이. 리트머스 종이가 일종의 산성인지 염기성인지를 확인하게 하는 그 수용에 담가봤을 때 색깔로 확인하게 하는 그런 종이거든. 근데 리트머스 종이는 일단 기본적으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하고 붉은색이 있어요. 지금 여기서 뭐 왠지 산성이면 붉게 변할 것 같지 않니? 왠지 동의해라. 알겠지? 왠지 염기성은 파란 것 같지 않니? 그렇게 생각하면 돼. 그래서 푸른색으로 변하는 거는 뭐니? 원래는 뭐였어야 돼? 푸른 게 아니지, 그지? 붉은 걸 넣어봤을 때, 그지? 붉은 걸 넣어봤을 때 푸르게 변하면 이건 염기. 그 용액이 염기였다는 뜻이고, 무슨 말인지 알지, 그지? 푸른 걸 넣었는데 붉게 변하면 산성 용액이었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된 거야. 이거 보면 푸른색을 어떻게? 붉게 했지. 뭐가? 산성 용액이. 식초 같은데 산성 용액에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를 쑥 담그면 딱 담긴 부분만 어떻게? 빨갛게 변한다는 거야. 됐니? 요걸 기억해야 됩니다. 이거 완벽하게 기억하고 있어야 돼. 재미없어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자고. 의미있게 노력하자고. 그 다음에 이거. BTB 용액 같은 걸 뭐라고 하냐면 산성, 중성, 염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용액이라고 하는 건데 이걸 이제 지시약이라고 합니다. 지시약. 지시약 중에서 대표적인 게 페놀프탈레인 용액, BTB 용액, 양배추즙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오케이? 메틸 오렌지 용액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BTB 용액은 일종의 이제 그거지. 올라운더야. 올라운더가 뭐니? 뭐든 확인할 수 있는 거야. 왜냐면 BTB 용액은 산성, 염기성, 중성의 색깔이 다 달라. 그러니까 그냥 넣어보면 이 색깔만 봤을 때 이 용액 산성이다, 중성이다, 염기성이다 다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자, 외우세요. 노초파. BTB 용액은 산성에서 노란색. 항상 순서는 헷갈리게 하지 마. 항상 산성, 중성, 염기성 순서로 외우면 돼. BTB 용액은 원서가 착한 눈 뜨고 노초파. 오케이? 산성일 때 노란색, 중성일 때 초록색, 염기성일 때 파란색. 오케이. 됐지? 잘 생각해봐. 염기성일 때 파란색이지? 산성일 때 노란색이지? 그 섞으면, 물감 섞으면 무슨 색? 녹색. 맞지? 그래서 노초파야. 중간에서 초록색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됐죠? 페놀프탈레인 용액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일단 요번에 필기를 하지 말고 알아놔. 뒤에 나오거든.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산성부터 시작해서 무빨 이렇게 됩니다. 무색, 투명해. 근데 염기성이 되면 확 약간 보라색 계열의 빨간색이 확 나와. 완전 매직 같아.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런 걸로 이제 실제로 뭐 무슨 암모니아 분수 실험 이런 걸로 해서 그 투명한 용액에서 쭉 물이 빨려오면서 확 빨간 보라색의 분수가 만들어지는 그런 실험도 할 수 있어요. 학교에서. 오케이? 마술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자, 그 다음 메틸 오렌지라고 했지 내가, 그지? 이건 뭐냐면 노노 이렇게 외우면 돼. 붉은색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산성일 때 붉은색이고 그 다음에 색깔 없다. 노노, 에노가 아니고 노란색 이 얘기야. 노노, 무무빨, 노초파 요 세 가지밖에 안 나와. 실제로. 오케이? 이거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봐. 무무빨,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염기성을 확인할 때 쓸 거야. 그지? 산성은 확인 못 하겠지, 그지? 근데 노노는 뭐야? 이쪽을 확인 못 하겠지. 그지? 산성을 확인할 때 쓸 거라고. 그지? 근데 BTB 용액은 뭐다? 노초파. 다 할 수, 올라운더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올라운더. 이해되지?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됩니다. 자, 이제 좀 더 복잡한 거 얘기해 볼게요. 위에 있는 별표. 금속과 반응해서 수소기체를 발생시킨대.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HCl 염산을 예로 들어볼게. 물에 녹여. 그러고 금속은 보통 메탈 해서 M이라고 표현하면 돼요. M, 엄마 말고. 됐지? 이 상태에서 얘가 반응을 하게 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금속은 항상 이온이 되면 무슨 이온?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Na+, Mg2+, Ca2+, Al3+, Fe2+. 어때? 양이온이지, 그지? 금속은 양이온이 되는 거야. 금속은 양이온이 되고, 됐지? 되고, 남은, 얘가 원래 H+고 Cl- 양이온이었거든, H+가.
그러니까 금속이 양이온이 되면서 수소는 어떻게 되냐면 수소 기체 H2라는 기체로 이제 다시 돌아가 버려요. 이온이 아니고 그냥 중성 기체가 돼. 그리고 남아있는 거 얘는 그대로 남아있겠지. Cl- 이렇게 남아있지.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염산, 묽은 염산 수용액에 금속을 뿅 떨어뜨리면 금속이 녹아서 이온이 되고 염산에 묽은 염산에 H 플러스 이렇게 모여서 H2라는 기체가 돼서 거품이 보글보글 거품이 생겨서 날아가 버리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래서 금속과 반응하면 아연, 마그네슘, 철 같은 놈하고 반응해서 뭐다? H2 수소 기체에 H2를 G는 가스입니다. 기체입니다. 발생시킨다. 요걸 기억하고 있어야 된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요걸 한번 양적 관계까지 다 따져서 한번 얘기해 볼게. 세연아, 뭐 해볼까? 어떤 산 용액으로 내가 한번 예를 들어볼까? 황산, 염산, 질산, 인산, 뭐 할까? 염산 할까? 너무 간단한데? 그래도 염산 할까? 인산. 너무 복잡한데? 인산이 H3PO4거든. 인산 해볼게, 인산. 복잡해. 난 할 수 있어. 해볼게. 얘는 이온화되면 어떻게 될 거냐면, 요거 H가 3개 있으니까 H 플러스 3개하고, 요 한 묶음이야, 이게. 음이온인데, PO4 뭐겠니? 1 플러스 3개니까 얘는 하나짜리가 3 마이너스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런 상태야. 이런 상태인데, 여기에 금속을 넣어줘. 어떤 금속을 넣어줄까요? 칼슘 할까? 아니면 나트륨 할까? 칼슘 할까? 칼슘을 넣어주면, 칼슘은 이온화 됐을 때 어떻게 되냐면, CA는 2 플러스가 돼. 됐지? 자, 이제 이거 합칠 거야. 자. 얘는 1 플러스가 없어지면서 수소 기체가 돼야 돼. 얘는 원래 중성이었는데, 이게 2 플러스가 되려면 뭐야? 전자 두 개를 잃어야지. 마이너스 1, 마이너스짜리 두 개를 잃어야지 2 플러스가 되거든. 양을 따져보라고. 플러스 2, 마이너스 2 이렇게 돼야 돼. 합치면 0. 맞지? 원래 0이었으니까. 어떤 원소가 양성자하고 전자 갖고 있는데 전자 두 개 잃으면 남아있는 건 2 플러스가 되는 거야. 1 마이너스짜리가 전자니까 마이너스 1짜리 두 개 잃으면 남아있는 건 원래 0이었는데 마이너스를 두 개 잃으면 플러스 2가 되는 거야. 다시 합쳐지면 0이 되겠지 또.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양적 관계를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계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여기서 무릎 꿇으면 이제부터는 중간고사 어려워질 거야. 자, 잘 따져볼게. 얘 같은 경우에는 수소 기체가 되려면 H 플러스 하나당 전자 하나를 받아야 돼. 맞지? 그러면 H가 될 거 아니야. 중성이 되지, 그지? 그럼 3개 받아야 되지, 얘는. 얘는 2개 줄 수 있지, 그지? 오케이? 그러면 이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게. 아까 복잡하게 말했잖아, 그지? H3PO4 하나에 칼슘하고 반응한다고 치면 여기에 이제 수소 기체가 만들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칼슘 이온과 2 플러스 이온과 PO4 3 마이너스 이온이 생기거든. 됐니? 너무 빠르니? 괜찮아? 괜찮아? 이해하는 거 아니야. 그냥 보는 거야, 그냥. 지금은. 그리고 이제 입자수, 전하량, 양적 관계 생각하면서 개수를 몇 개씩이 돼야 될까를 따지는 거야. 됐니? 자, 이거는 아까 이해를 하려면 들어야 돼. 아까 이거 뭐라고 했어? 얘는 1 플러스짜리 3개 H가 3개 있어서 이렇게 얘는 하나짜리가 3 마이너스. 이건 기억해야 돼. 맞지? 그리고 이제 여기에 적용을 해봐야 되는 거야. 됐니? 자, 해볼게. 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 자, 1 플러스짜리 3개가 모여서 이게 만들어지려고 하면 여기 개수의 2분의 3이 있어야 된다는 걸 이해하니? 2분의 3 곱하기 2는 3이잖아. 수소가 3개 있다는 뜻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지? 원래 3개 있었고, 반응해도 3개는 그대로 있어야 돼. 이해돼?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 확인했어요. 지금 얘는 H 플러스였는데 0이 됐거든. 3개가. 그지? 전자 몇 개 받았어? H 플러스 하나당 전자 하나 받아야 되잖아. 그지? 3개 있으니까 전자 3개 받았지? 근데 칼슘 하나는 전자 몇 개 줄 수 있어? 2개지? 맞지? CA에서 CA2 플러스가 되니까 2E 마이너스.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2개를 줄 수 있지. 그지? 그지? 그러면 3개를 주려면 어떻게 될까? 얘도 2분의 3개가 있어야 되겠지.
하나가 두 개 주면 2분의 3 곱하기 2는 3이잖아. 그지? 맞지? 그럼 여기도 2분의 3이니까 여기도 2분의 3이 돼야 되겠네. 인정? 그리고 얘는 그대로 되면 되지. 그러면 봐봐. 수소 3개 3개. PO4 하나하나. 맞지? 칼슘 2분의 3 2분의 3. 이렇게 딱 맞춰지게 되는 거야. 여기서 칼슘은 뭐다? 전자를 주는 역할을 했고요. 그지? H 플러스는 전자를 받아서 수소 기체가 된 거야. 와우, 복잡하지, 그지? 근데 보통 이제 화학 반응식, 균형 화학 반응식에서는 분수를 쓰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혹시 서술형 문제에서 이렇게 쓰면 감점될 수도 있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전체에 뭘 곱하면 돼? 여기는 2를 곱하면 되겠네. 그지? 그럼 어떻게 돼? 2HCO 더하기 3CA는 3H2. 맞나? 맞네, 맞아. 그지? 3H2 더하기 3CA2 플러스 더하기 2. 2배 해야 된다, 이거도. 그지? 2PO43 마이너스. 이렇게 정리가 되면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조금 어렵지, 그지? 자, 다시 2배 하면 이거, 얘는 2배 하면 3, 얘는 2배 하면 3, 2배 하면 3, 얘는 2. 그래서 이렇게 균형이 맞는 그 화학 반응식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니? 산성 물질하고 금속하고 만나면 어떻게 돼? 금속이 이온이 되고 그 다음에 산성 물질에서 수소 이온 H 플러스가 모여서 뭐가 된다? 수소 기체가 돼서 날아간다. 기체로 날아간다. 오케이? 그거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문제에서 계속 익숙해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이거 지워야 되는데 잠깐 필기할래? 모르겠으면 좀 필기해놔라. 알겠지? 잠깐만. 필기 안 하고 모르겠다 하면 설명. 필기했니? 필기해야 돼. 아니, 어려운 건데 필기도 안 하고 어떻게 다시 되살리려고 해, 자기 머릿속으로. 공부를 안 하겠다는 뜻도 아니고. 어떻게 하는지, 뭔지, 무슨 의미 때문에 이렇게 규칙이 만들어지는지 이런 걸 알아둬야 된다고. 공부는 항상 어려워. 왜? 내가 모르는 걸 받아들이려고 하면 새로운 걸 받아들이니까 어려워. 그건 각오하고 있어야 돼. 지워도 될까? 지워볼게. 지웁니다. 이런 반응이 있을 수 있다 라고 하는 거. 보통 문제에서는 이게 인산처럼 복잡한 거 안 나와. 그거 조금 더 간단하게 눈에 좀 보일 가능성이 있어. 이걸 이해한다면. 알겠지? 다음부터는 좀 간단한 걸 해야 되겠다. 너무 힘들어. 표정이 안 좋아져. 자, 중요한 거 별표 두 번째. 달걀 껍데기가 뭐하고 성분이 뭐하고 거의 같냐면 요거 분필하고 거의 같아. 또는 석고. 뭐 땅에 그으면 막 이게 선 그을 수 있는 석고 있잖아요. 돌. 그지? 분필 석고. 그게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자, CaCO3 탄산칼슘이라고 읽습니다. CaCO3로 만들어져 있어. 이 뭐 계란 껍데기, 달걀 껍데기 이런 거 분필 이런 게 탄산칼슘, 탄산 분필 이런 말 들어봤니? 그런 거거든. 이 탄산칼슘과 반응해. 누가 산이 반응해? 이번엔 좀 간단한 거 할게. HCl, 염산. HCl, 염산하고 반응한다고 하자. 그럼 이산화탄소 기체를 발생시킨대. 있지. 이게 무슨 일이 벌어지는데? 봐봐. 잘 봐. 여기 탄산칼슘에서 칼슘은 이온화되면 2 플러스, 아까도 그랬지. 맞지? 2 플러스가 될 거고, CO3는 2 마이너스가 될 거야. 왜? 합쳐서 0이 돼야 돼. 됐니? 합쳐서는 항상 0이 돼야 돼. 예를 들어서 봐봐. OH 마이너스라고 하는 게 있다. 하면 이거는 요거 합치면 뭐가 돼야 돼? 1 마이너스가 돼야 돼. 근데 이게 0이다 하면 이거 합치면 0이 돼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오케이? 당연한 규칙이야. 누가 설명 안 해도 납득할 수 있는 규칙이고. 자, 이렇게 돼. 그 다음에 얘는 물에 녹아 이온화되면 뭐다? H는 1 플러스에 항상 1 플러스. 그 외에는 없어, 아예. 오케이? 계속 연락이 오네. 자, 그 다음에 Cl은 1 마이너스에 합하면 0이 돼야 돼.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지? 자, 이제 반응을 해볼게. 반응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일단은 양 끝에 플러스 마이너스 붙어. 원래는 이렇게 붙어 있었는데, 요렇게 붙게 돼. 그러면 칼슘 하나당, 생각해봐. Cl 몇 개 붙어야 돼? 2개지. 맞지? 왜냐면 칼슘이 2 플러스니까 0이 되려면 Cl은 2개 있어야 되지. 그지? 그러니까 이게 CaCl2라는 염화칼슘. 염화칼슘. 염화칼슘 뭐지?
겨울에 눈 오면, 또는 빙판길 생기면 뿌리는 거 있잖아, 그지? 소금처럼 생긴 거. 그게 염화칼슘이야. 오케이? 염화칼슘이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게 얘하고 얘다, 그지? 맞지? 얘하고 얘지. 그리고 여기 칼슘 2개 염소 2개 쓰기 2라고 적어줘야 되는 게 맞겠지? 오케이? 잘 봐. 요걸 합치면, 뿅!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물하고 이산화탄소로 바뀝니다, 이게. 생각해봐. 물 H2에 H 2개 있지? O 여기 하나 빌리자. 그러면 O 2개 남았지? CO2가 남은 거야. 됐니? 그래서 이산화탄소는 너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베라 사장님이 아니면 이거는 고체 이산화탄소, 드라이아이스 못 만들어. 기체야, 기체. 맞지? 일반적인 상황에서 기체야. 그러니까 이거는 뽀글뽀글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리겠지. 그지? 그러면 이 반응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건 지금 여기 안 나와 있는데 생각해봐. 이런 것도 문제 나올 때도 있다. 이거 합쳤을 때 질량이 100g이야. 근데 이거 여기 이제 반응한 후에 질량을 재보니까 어떻게 돼? 질량이 늘어, 줄어, 그대로야. 늘어요. 줄어요. 정답! 현진이는 정말 똑똑한 아이입니다. 줍니다. 왜? 원래 여기 있던 이 이산화탄소라고 하는 게 뭐니? 기체가 돼서 날아가 버렸잖아. 그러면 원래 100이었는데 이산화탄소 날아간 만큼의 질량이 줄어들어야 되는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 잘 염두에 두고 있으라고. 아시겠죠? 오케이? 자, 요것도 필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뒤에 그 뒷페이지에 나올 것 같은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필기를 해둘 수 있도록 합니다.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시킨다, 수소 기체 발생시킨다. 그러면 꼭 이 실험 가지고 보기 선택지 1, 2, 3, 4, 5번에 이 실험 밑에 있는 실험 가지고 수소 기체가 발생한다. 이 맞는지 틀린지. 위에 실험 가지고 이산화탄소 기체 발생한다. 이런 건 나온다. 연결해서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그렇게 되면 되고. 자, 조금 더 뭐라고 할까? 희소식을 얘기할게요. 염기에서는 외울 게 없습니다. 이렇게 복잡한 게 없다. 염기. 산이 우리를 괴롭히는 거야. 산에 올라갈 때 힘들잖아, 그지? 이 산성 물질도 우리를 괴롭힌다 생각하면 돼. 자, 이거 복잡했지? 그지? 근데 염기 가볼게. 염기성 물질은 일단 쓴맛이 난다는 게 기본 특징입니다. 쓴맛. 오케이. 두 번째, 염기성 물질이든 산성 물질이든 뭐가 돼? 이온화돼. 플러스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뉘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전기 통한다, 안 통한다? 한다. 그지? 이건 받아들일 수 있지, 원소가? 원성이만 받아들일 수 있으면 다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됐어? 좀 삐지지 말고. 자, 세 번째,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다. 이건 뭘로 따지면 되냐면, 비누가 꽤 강한 염기성 물질이야. 비누에 손 비비면 어떻게 해? 미끌 하지, 그지? 이 미끄러운 게 비누 때문인가? 아니야. 비누라는 물질 때문이 아니고, 우리 피부 표면에 있는 단백질이 녹아서 미끄러워지는 거야. 오케이? 됐죠? 그래서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다. 그래서 염기성 수용이 피부에 묻으면 미끌거린다. 비누가 피부에 묻으면 미끌거린다. 이 뜻이야. 됐죠? 어렵지 않지? 아까 말했잖아. 그지? 왠지 염기성은 푸른 색깔 같지 않니? 그러니까 붉은색 리트머스 종이를 푸르게. 반대지. 산성하고 반대지. 그지? 그리고 BTB 용액은 노초파니까 파란색으로 바꾼다. 염기성일 때 파란색. 그 다음에 금속이나 달걀껍질 반응하지 않습니다. 우와. 복잡한 방식을 배울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산성에서 요 두 개, 이 두 개를 잘 기억해 둬야 되는 겁니다. 이쪽에도 일종의 변별력 영역이 됩니다. 문제가 됩니다. 좀 복잡해서 애들이 잘 못 따라와요. 지금의 우리들처럼 못 따라올 수 있어. 근데 우리는 차곡차곡 이제 익숙하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갈게요. 자, 산성과 염기성 나타나는 까다. 아까 내가 얘기했잖아. 산성의 공통적인 성질은 뭐? H 플러스 때문에.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OH 마이너스 때문에. 됐지? 왜 내가 공통적이라고 하지? 산성 물질도 종류가 많아. 염기 물질도 종류가 많아. 근데 얘들 공통적으로 얘는 신맛, 얘는 쓴맛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런 거 나타나는 건 뭐 때문이다? H 플러스, OH 마이너스 때문이다. 이 뜻이야. 그지? 한번 볼게. 산성이 나타나는 까다. 일단은 산성 물질이 어떻게 되냐면 물에 녹으면 아까 말했잖아. H 플러스와 음이온을 보통 뭐라고 한다? A 마이너스. 아까 내가 처음에 얘기했었지, 그지? HA를 산성 물질이라 하면
H 플러스와 A 마이너스 이온으로 나뉜다. 알겠지? 그래서 이온으로 나뉘기 전에는 산성 특성이 나타나게 안 나타나게. 정답 안 나타난다고 얘기했어요. 안 나타나. 왜? 아까 내가 뭐랬어? 산성의 황 상태로 할 때 와 이런 거 있잖아, 그지? 그 특성은 뭐 때문에 H 플러스가 있어야 된다고. 근데 HA로 고정돼 있으면 뭐야? H 플러스 없는 거야. 그럼 그때는 산성의 특성이 안 나타난다고.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한마디로 일반적으로는 산성 특성을 나타내려면 어떻게 돼? 이걸 물에 녹여야 돼. 녹이면 H 플러스 A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나누어지거든? 그 H 플러스 있잖아. 그럼 이제 나타나는 거지. 염산 있지? 염산이란 게 보통 기체로 존재하거든? 좀 고체가 있다고 하자. 염산 고체가 있다고 하자. 이거 만져봤자 괜찮아. 근데 이걸 물에 녹여서 손 넣으면 안 돼. 무슨 말인지 알겠니? 물에 넣으면 H 플러스 엄청 많아지겠지, 그지? 손 넣으면 손 녹아요. 젠장 아프다. 안 돼. 하면 안 돼. 그런 식이야. 이게 중요하다. H 플러스 만들어진다. 물에 녹아서. 그 다음,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거. 그래서 H 플러스 때문이다. 산 종류에 따라 또 다른 성질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지? 황산, 염산, 진산, 인산, 이거 뭐 식초, 아세트산 이런 게 약간씩 다른 어떤 맛이나 특성이 나타나는 이유는 뭐다? H 플러스 때문 아니겠지. 공통 요인이잖아, 이건. 그지? 뭐 때문에? 남아있는 음이온 A 마이너스 때문이야. A 마이너스. 봐봐. 빠빠라빠빠빠. 여기 보면, 염산이 HCl입니다. 소개할게. HCl 염산. 얘, 물에 녹으면 염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물에 녹지 않고 기체나 고체로 있으면 뭐다? 이거 염산이라고 하면 안 돼요. 얘를 뭐라고 하냐면, 염화수소라고 합니다. 그때는. 물에 녹으면 염산.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구분하는 문제도 나올 수 있어요. 배울 거야, 아마도. 안 배울 수도 있고. 됐지? 가치가 없어서 안 배우는 게 아니고, 그냥 쓱 넘어갈 수도 있어. 자, 그 다음에 HNO3. 왠지 H는 1 플러스니까 NO3는 1 마이너스 같지 않니? 그렇지? NO3 자체가 1 마이너스야. H 플러스, H 하나 있잖아. 이게 1 플러스 될 거니까 얘 남아있는 건 1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게 맞다고. 진산입니다, 진산. 왜? 질소 때문에 진산이라고 합니다. 됐죠? HNO3. 얘도 꽤 강산이에요. 강한 산이야. 그 다음, H2SO4. 대표적인 강산이야. 황산. 됐지? 그 다음에 CH3COH. 이게 식초 성분인 아세트산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단 기본적으로 요 정도 알아두면 돼요. 아까 내가 인산을 했잖아, 그지? 인산은 여기 들어가 있지도 않다, 그지? 좀 복잡한 산이지? 수소, H 플러스가 얘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 얘는 하나 있으니까 하나. 두 개 있으니까 두 개. 얘는 잘 조심해야 돼. 요거 문제 나옵니다. 절대 나옵니다. 여기도 H 있는데 이건 안 나와요. 이온화 되는 거 요거 하나야. 그래서 하나 이온화 되고 남아있는 거 CH3COO 마이너스가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어이, 자면 안 돼. 이런 무조건 여기 틀려. 진짜로. 누가 설명 안 해주면 무조건 틀리지. 길을 모르는데. 안 그래? 됐지? 요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거. 요거 중요하다고 지금 틀린다고 지금 얘기해 준 거야. 이렇게 정리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H 플러스 공통적으로 나오는 H 플러스 때문에 공통된 성질이 나타나고 남아있는 Cl-, NO3-, SO4-, CH2 이런 애들 때문에 뭐다? 산마다의 약간씩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거야. 근데 산은 양이온인 H 플러스 때문에 공통 성질, 그 다음에 음이온들 때문에 다른 성질이 나타난다. 독특한 성질. 됐나요? 이걸 하나를 가르치면 두 개를 알아야지. 무슨 뜻이냐? 요번에는,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한번 볼까? 염기성이 나타나는 까닭, 그 다음 페이지 지금 본 거야. 당연해. 물 녹으면 뭐? 두 개로 나뉘어져. 플러스 이온과 뭐? 마이너스 이온인 OH 마이너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 거야. 이렇게 이온화되고, 공통적인 성질을 나타내는 건 뭐다? 요번에는 이것 때문이야. OH 마이너스 때문에. 맞지? 염기 공통성이야. 그 다음, 염기 종류에 따라 다른 성질은 이것 때문이야. B 플러스라고 했지, 아까. 그지? B가 뭐냐면, BOH라고 얘기할 때, 이게 일반적인 염기를 나타낼 때 이렇게 얘기하는데, 여기서 B가 뭐냐면, 이제 이온화되면 B 플러스와 OH 마이너스로 이온화되는데, 이 B는 영어로 염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 야구할 때 루 있잖아. 1루, 2루. 그지? 이거 베이스라고 하지. 그러니까 기초, 토대를 베이스라고 하거든. 염기도, 이름이 BASE야.
염기를 영어로 말하면 베이스라고 하고 산은 acid, acid 라고 얘기하거든요.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 B를 쓰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통. 알겠죠? 염기의 양이온을 나타내기 위해서 베이스. 그 이니셜을 따라서 이렇게 쓴다라고 하는 거지. 요것 때문에 공통적 성질, 요것 때문에 염기마다 다른 특이 성질이 나타난다라고 되어 있는 거지. 예시 볼게. 수산화 나트륨. 강산입니다, 이거. 수산화 칼륨.